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풀이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럴 거면 수업을 또 열심히 듣고 이런 문제들 또 조금 더 활용되는 문제들 쉽게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T051223에서 28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런 문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구가 원기둥 안에 꼭 맞게 들어있는 요런 경우죠. 그러니까 꼭 맞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를 이 원기둥 안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꼭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문제도 제대로 안 써놨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고요. 여기에서 확실히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하고 원기둥하고 원뿔하고 꼭 맞게 내접해 있을 때 부피, 비 사이의 관계죠. 자, 그러면 원뿔과 원기둥, 구 이렇게 원뿔, 구, 원기둥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똑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서로 같고 밑면의 반지름과 구의 반지름이 똑같고 지금 구의 지름과 높이가 같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꼭 맞을 때 얘기해요.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니고 왜 1대 2대 3이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요 내용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 볼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구하고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몇 대 몇? 2대 3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원기둥에 여기 들어가면 아르키메데스였나요? 유레카 이러면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얼만큼 넘치겠어요? 구의 부피만큼 넘치겠죠? 원기둥 전체 부피를 3으로 봤을 때 구가 차지하는 부피는 2. 그러면 넘치는 물의 부피가 바로 원기둥 전체의 3분의 2만큼 넘치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물은 얼만큼인 거예요? 3분의 1만큼 남아있게 되겠죠. 원기둥 전체 3분의 1만큼.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주면 흘러나간 물의 양은 전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기둥의 3분의 1.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물의 높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높이를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넘친 물을 다시 원기둥에 빈 원기둥에 부었을 때 높이는 얼마가 되겠니?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물의 부피 그랬어요. 남아있는 물은 원기둥의 3분의 1만큼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원기둥을 얼른 해보도록 할까요? 자,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258. 그렇다면 남아있는 물은 요거의 3분의 1 빙고. 자, 이렇게 되겠죠? 넘친 양은 3분의 500파이 되겠고요. 자, 내려가는 높이 그랬어요. 내려가는 거 얼마큼 내려가는 거예요? 3분의 2만큼 내려가는 거죠. 10cm의 3분의 2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3분의 20 빙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넘친 물의 양은 남아있는 물의 몇 배? 2배.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3분의 1만큼 남아있고 3분의 2만큼 넘쳤으니까 2배 역시 맞았고요.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구의 부피의 2배. 오호, 아니죠. 반대죠. 구의 부피가 남아있는 물의 부피의 2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원기둥이 남아있는 물의 3배 역시 가볍게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T051225 프린트에서 4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는 내용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삼각형 ABC 그리고 AD E가 정삼각형일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정삼각형 2개 나와 있으면 정삼각형 각각의 변을 이용을 해서 합동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ABC가 정삼각형이고 ADE가 정삼각형이니까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얼른 찾아야 되고 안 보일 때에는 객관식이라면 보기를 재빨리 훑어보고 아 얘랑 합동인가 보다 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C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얘하고 합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삼각형 BAD라는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 CAE라는 삼각형 그랬어요.
CAE라는 삼각형. 자, 정삼각형 각각을 한 변씩 끼고 있으면 합동이 될 가능성 쭉 올라갑니다. 지금 AB와 CA 길이가 똑같고 정삼각형이어서 AD와 AE의 길이가 똑같고 60도 그리고 별 그리고 60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끼인각해서 SAS 합동이구나. 정삼각형 두 개 나와 있을 때 각각의 변을 끼면서 그 사이에 껴있는 각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맞았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합동인 걸 이용해서 여기 문제는 또 C2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에서는 3cm, 5c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C2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서로 합동으로 대응변 같으니까 C2의 길이는 BD하고 똑같이 8cm다 이렇게 길이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C2는 AC 플러스 CD와 같다 그랬어요. AC와 CD의 합이 똑같다 그랬는데 정삼각형에서 어차피 AC나 BC 같기 때문에 이것도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ECD의 크기가 60도다 그랬어요. ECD의 크기. 자, ECD의 크기. 요 각이 60도가 되는지 합동인 걸 이용해서 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60도 나오면 대응변에 의해서 얘하고 지금 합동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 각이 몇 도가 나와요? 60도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가 60도니까 정삼각형이어서 얘도 60도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래서 얘도 맞았고 AB하고 CE가 평행한 것까지 할 수 있겠네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고 AD와 EC가 수직이 되는지 직교하는지는 우리가 여기 조건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틀렸고 이 그림에서 합동이 되는 거 정삼각형 각각의 변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대응변 찾아서 길이 구하는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의 BC, CD에 중점을 잡아서 이걸 지금 접어서 삼각뿔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지금 C가 접혀서 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 여기에서는 부피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줘야 될 거 C에서 A, M, N까지 이르는 높이를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피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부피를 구할 때 얘는 지금 그림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고 접었다라고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얘를 접었을 때 삼각뿔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라고 하고서는 입체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입체 이름을 생각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뿔이니까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러면 누구를 밑면으로 할까 봤더니 얘를 우리 밑면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그 높이를 얼른 못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지금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접어져서 온 거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보면 돼요. AC하고 MC하고가 서로 수직이죠. 그리고 AC와 NC라는 것도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면 위치 관계에서 직선이 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최소 2개의 직선하고 수직이 되면 이 직선은 이 밑면에 있는 이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C가 높이가 되는구나. AC가 얼만데요? 몰라요. 아니잖아요. AC가 얼만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접어진 거기 때문에 AC의 길이, AB의 길이 똑같은 거죠. 얘가 접어졌으니까 C만 일로 온 게 아니고 또 선생님 이 길이 못 구하는데요. 이렇게 할까봐 C만 일로 온 게 아니고 B도 일로 갔고 D도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훨씬 좋겠죠. 그러면 AB의 길이 서로 똑같으니까 이게 높이가 되는구나. 그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뿔 부피 3분의 1 밑넓이 2분의 1 3 높이 뭐 얼마랑 똑같다고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랑 똑같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우리 간단히 구해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피를 이용해서 C에서부터 A, M, N까지 가는 높이를 구하는 것도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20번 문제 봤더니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창고가 있고요. 여기 지금 창고 외부에는 풀밭이고 염소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본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염소가 묶여있는 고리가 고정되어져 있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 그거 잘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느냐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지만 재빨리 그려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자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염소가 지금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고리가 지금 이동 가능하다는 거고 끈의 길이는 6m다 그랬네요. 그러면 자 일단 A에 있을 때 염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넓이는 얼만큼인가 봤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6m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동할 수 있을 때에는 얘가 이동 못한다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6m 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끈이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서 또 원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도 원이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변을 따라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6m 그랬으니까 6m가 되도록 그림을 이렇게 해서 또 그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 따라서 이동한다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슉 해주고 자 경계점 경계만 주의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변을 따라서 이동할 땐 그대로 직사각형으로 같이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6m 여기에서 6m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기서도 6m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남아있는 미지의 세계 여기 얼마나 맛있는 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풀을 좋아하진 않지만 4m고 끈의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여기 몇 미터가 남았냐면 2m가 남았어요. 자, 남아있는 것까지 알뜰하게 반드시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의 넓이까지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는 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직사각형으로 같이 이동을 하고 여기도 직사각형으로 같이 이동을 해주고 원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를 다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끈 남아있을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6m 하나씩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6m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6m 이렇게 되니까 원 하나 36파이 그리고 여기는 36파이의 4분의 1 그러면 9파이 해서 요거 다 했고 혹시 빠뜨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는 4파이의 4분의 1 해주면 파이 이렇게 해서 곡선 부분 해당하는 넓이 다 했고요. 여기는 60 여기는 24 해서 직선 부분 곡선 부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드디어 그림이 안 나왔네요. 자, 모선의 길이 L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의 2배인 원뿔의 겉넓이가 75파이다. 그럴 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R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림이 안 나와 있나 했더니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문제는 상황에 맞는 그림 정확하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뿔이 하나 있는데 모선의 길이 L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모선의 길이 L도 밑면의 반지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겉넓이가 75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개도를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 자 원뿔의 전개도는 부채꼴과 밑면 원 하나가 나오게 되네요. 자, 저 상황을 그대로 맞게 그리면 사실은 부채꼴의 중심각이 지금 180도가 나오게 되는데 중심각 구하는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60 이렇게 해서 중심각 구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은 2R이고
그리고 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 이용하지 않고 아까 선생님이랑 중심각을 구했지만 이용하지 않고 부채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얘가 R이니까 이 호의 길이 빨리 구해 놓고요. 자, 그러면 넓이 가도록 합니다. 2분의 1 R, L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2R, 2파이 R 이렇게 되네요. 여기 부채꼴,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파이 R 제곱이고 얘는 3파이 R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지금 부채꼴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 3파이 R 제곱이 뭐와 같다? 75파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 3 똑같이 양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R 제곱은 25가 되는구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거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25가 되는 거니까 양수 5 이렇게 해서 반지름 길이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다음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지금 그림이 없는데 문제를 가만 보아하니 우리가 또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풀어줘야 되는, 자, 밑면의 반지름이 4, 높이가 12인 원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기둥을 밑면의 평행인 평면으로 n번 잘랐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n번, 여러 번 잘랐을 때 생기게 되는 원기둥이 모두 n 플러스 1개가 생길 텐데 그때 이 원기둥들의 건널비의 총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황에 맞는 그림을 얼른 그려보도록 할까요? 밑면의 반지름이 4, 그리고 높이가 12가 되는 이런 원기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를 잘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한 번 잘라주면 건널비가 원래 나와 있는 원기둥보다 얼만큼 더 커지는지, 건널비는 더 커지게 되죠. 면적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를수록 면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널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쓱 하고 잘라주면 여기에 원이 몇 개가 더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얘를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원이 이쪽 면 하나, 이쪽 면 하나 해서 원래 있던 것보다 원이 밑면하고 똑같은 이 합동인 원이 2개가 더 생기게 되는구나. 한 번 잘랐을 때 원이 2개가 더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면 이쪽에서도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밑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n번을 잘라주면 지금 이 밑면하고 똑같은 원이 이 n개만큼 생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비는 원래 처음에 나와 있는 건널비 다 똑같으니까 원래 나와 있던 원기둥 건널비 구해주면 밑넓이 그리고 옆넓이는 8파이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원래 나오게 되는 처음에 건널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요만큼들이 모두 다 더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를 다 더해주면 결국은 다 옆면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분할하지 않고 몇 개가 더 생긴다고 그랬어요. n번을 잘라주면 이 n개의 원이 더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6파이짜리 원이 몇 개가 더 생겼다. 이 n개만큼 더 생겼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해주면 원래 건널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재빨리 해주면 되겠고 얼만큼 더 생기는지만 얼른 해주면 되겠습니다. 32 n파이. 여긴 똑같지만 여기는 지금 n이 있어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수 없고요. 예, 여기 계산해주면 128파이 플러스 32 n파이 이렇게 되겠고 뭐 문제에서 늘어나는 넓이는 얼만큼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상황에 맞는 그림 그려서 얼만큼 더 늘어나는지만 재빨리 파악하면 끝! 자, 이제 35번 문제 봤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반지름이 6cm인 4분원이 있고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같이 겹쳐져 있는데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빗금친 부분, 지금 요 A 부분의 넓이하고 B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세로의 길이 나와 있고 가로의 길이 지금 x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넓이가 같다라고 줬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가만히 봤더니 지금 직사각형의 A하고 요 부분 S하고를 더해주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꼴 S하고 B를 더해주면 S하고 A가 되는 거고 부채꼴 여기에서 S하고
B를 더해주면 부채꼴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직사각형 넓이하고 부채꼴 넓이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선생님 부채꼴 너무 크게 그리긴 했는데 자 지금 SA, SB 서로 같고 A하고 B가 같으니까 아 여기서 지금 직사각형 넓이와 부채꼴 넓이가 서로 같구나. 그러면 6 곱하기 X와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같다 해주면 끝 나는 거겠죠. 자 6X가 36파이의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X는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고 여기 넓이 직사각형 부분과 부채꼴 넓이 같은 거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제 T061223에서 16번 문제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A에서 여기 BC 위에 표면을 따라서 G까지 가는 가장 짧은 선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때 BC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요 사각형 APCD와 PGC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는 가장 짧은 선, 가장 짧게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도에서 여러분이 가장 짧은 선 문제 해봤을 텐데 짧게 간다라고 하면 선분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꺾이지 않고 선분이 되도록. 그러면 입체도형에서 여기를 어떻게 꺾이지 않고 선분이 되도록 할 것이냐. 이걸 그럴 거면 얘를 일단 이 면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오는 거니까 ABCD와 BFGC라는 면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나는 면을 전개도를 그려서 해주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면만, 전개도를 이거를 6개의 면을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문제는 풀어줘야 되니까 빨리 6개만 얘를 휘리릭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 B, C, D, F, G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디를 지난다는 거냐면 A에서 G까지 가는데 가장 짧게 가려면 선분이 된다 그랬죠. 전개도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P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직선으로 될 때 가장 짧게 되는 거고 이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D의 길이는 3cm, 여기는 4cm, 여기 2cm니까 6cm 이렇게 해서 넓이는 간단하게 9제곱cm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장 짧도록 한다라고 하면 선분이 되도록 이 상태에서 선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전개도 다 그리지 말고 지나가는 면만.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삼각형 위에 한 변의 길이 6cm인 정삼각형 ABC가 이 삼각형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D2의 중점까지 삼각형을 회전 이동을 시켜서 그때 꼭지점 A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처음에 C가 D의 위치에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C 오게 되는 거고 A가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림 먼저 완성하고 그리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D의 중점까지 오게 되면 역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텐데 여기 A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A가 일로 오게 되고 B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A의 위치만 정확하게 찾아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부채꼴 요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중심각 몇 도인가? 120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A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역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부채꼴을 완벽하게 그려줘야 각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60 해서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건가요? 240도. 자, 그러면 반지름이 6cm짜리 240도, 120도.
상황에 맞는 그림 정확하게 그려놓고 봤더니 결국은 반지름 6cm짜리 원 하나가 이동한 거리하고 똑같게 되네요. 슈숑 슈숑 이렇게 돼서 움직인 거리는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자, T64 프린트, T061224 프린트에서는 22번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그런 그림인데 이 구의 반지름이 R이고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R, 높이가 2R인 이 원기둥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때 이 공을 원기둥 안에 그대로 넣은 다음에 물이 넘치게 되겠죠. 자, 그 넘치는 물을 다시 받아서 원기둥에 넣어줬을 때 그 원기둥의 물의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구와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2대 3이 되기 때문에 2대 3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은 구 원기둥의 3분의 2만큼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만큼을 다시 넣어줬을 때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은 이거 2r에 얼마와 같다는 거예요. 3분의 2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x는 간단하게 우리가 구해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얼른 3분의 2r이라고 해서 틀리는 학생들 많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걸 물어봤는지 새로 담아주는 양을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문제만 제대로 읽어주고 이런 문제들은 재빨리 해결하고 나머지 또 건널비 부피에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시간 절약하는 문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T07123에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이제 원, 평면도형 중에서 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AB가 지름이고 AB의 연장선 P에서 원과 두 번 만나도록 지금 할선을 그어줬어요. 그랬을 때 교점들 이렇게 주고 OB와 PQ의 길이가 같을 때 X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OB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자, OB하고 PQ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거지? 얘는 원이기 때문에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반지름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Q5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O하고 Q만 연결시켜주면 문제 해결이 끝 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x, x 이렇게 되고 여기가 삼각형 외곽이니까 여기가 2x가 되면 여기도 얼마?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외곽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종 실수합니다. 아, x, x, 2x, 2x면 여기는 4x 외곽 이렇게 되는데 4x가 아니고 이 60도라는 거는 반드시 OPR이라는 삼각형의 외곽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해서 실수하지 않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x인 3x가 60도가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20도구나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QA 대 BR 호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간단하지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3배가 되는, 4배가 아니라 3배가 되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문제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3cm, 4cm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5cm로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요 L이라는 직선 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켰을 때 A가 움직인 거리 그랬어요. 자, A라는 점이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거리 물어보는 건지 넓이 물어보는 건지 기본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머릿속으로 가지고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면 바로 풀이해 주면 되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몇 번 연습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걸 빨리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먼저 이렇게 휙 하고 누워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서 A라는 점이 어디로 갔나? A가 움직인 거리니까 A라는 점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잘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걸 회전을 해주면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A가 어디로 가나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바퀴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아직 한 바퀴를 돌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시 또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A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L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더니 왜 점점 커지고 있네, 얘가. 자,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한 바퀴를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L을 여기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네요. 그러면 자, 완벽한 모양이 됐죠. 이제 A, B, C, D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을 때 A가 움직이는 것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90도 반지름 4cm 그리고 90도 반지름 3cm 그리고 얘는 요거 중심이 어디예요? 자, 중심이 어딘지 잘 찾아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중심이 C가 되는 반지름이 5cm가 되는 자, 그래서 5cm가 필요해서 준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4분의 1, 4분 원이고 반지름은 5cm, 3cm, 4cm 그거만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는구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 반지름 5cm, 3cm, 4cm 이거의 몇 분의 1과 같다?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계산은 빨리 할 수 있으면 얼른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6파이가 나오게 되나요? 자, 이제 21번을 봤더니 아까 지금 이것도 첫 부분에서 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에서 A, B와 AD의 중점을 잡아서 접어서 삼각부를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A, N, M, C를 밑변으로 하는 그런 삼각부로 생각을 했을 때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를 밑면으로 했을 때는 이걸 접어주는 거니까 꼭지점은 B, D, A.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가 돼도 관계없으니까 B를 꼭지점으로 하고 밑면을 N, M, C로 하는 이런 뿔에서 B에서 NMC까지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얘를 밑면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쉽게 부피를 직접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면으로 해서 A, M, N을 밑면으로 하면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삼각뿔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 부피는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피 같다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 부피는 금방 구할 수 있고 이 부피는 밑넓이를 알아야 높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밑넓이 구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이 넓이는 전체에서 직접 하지 말고 직접은 하기가 힘들고요. 1학년 과정에서는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서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6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게 되고 얘도 4가 나오게 되고 넓이가 얘가 2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6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6제곱센티미터만큼 나오니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뿔 3분의 1, 밑넓이 6, 높이 h.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부피와 얘를 밑면으로 하면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 밑넓이 높이는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높이가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h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은 어차피 똑같고요. h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cm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07124에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15번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에서
그럼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문제 해석하도록 해봅시다. 정사각형 ABCD에서 EBG의 크기가 45도이고 EBG의 크기가 45도가 되게 지금 잡았고요. 그리고 BEG의 크기가 72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각이 45도로 나와 있고 이 각이 72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AE를 잘라서 삼각형 ABE를 잘라서 삼각형 ABE를 잘라서 BC에 갖다가 붙였어요. 자, BC에 갖다가 붙였으니까 이 ABE라는 삼각형이 BCF라는 삼각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GF 길이를 알려주고 각의 크기 하나하고 삼각형 EBG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EBG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얘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줬기 때문에 삼각형 ABE하고 그리고 CBF라는 삼각형하고 합동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걸 합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이거를 합동인 거 이용하고 나머지 하나가 또 같다는 걸 찾아내줘야 돼요.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BE의 길이하고 BF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되는 거고 여기를 45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뭔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나오고 있고 EBG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접근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똑같아졌고 가만 보아하니 BG의 길이는 이 삼각형에 똑같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지금 얘가 합동이 되기 위해서 낀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만 찾아내주면 되겠죠. 자, 이 각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면 이 각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잘라 붙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각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5도가 나와 있으면 동그라미하고 X하고의 합은 몇 도가 나오는 거예요?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하고 X하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각도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여기에서는 삼각형 EBG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FBG라는 삼각형이 SAS로 합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면 문제는 끝나게 되겠어요. 지금 길이가 서로 똑같고 얘가 공통으로 똑같고 각의 크기, 끼인 각이 똑같이 45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거 합동 이용해서 각의 크기 금방 구해낼 수 있죠. 각 DOG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DOG라는 각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이 각의 크기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합동인 걸 이용을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곽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합동이니까 여기 각과 요 각이 서로 똑같게 나올 텐데 얼마로 같나 봤더니 45도, 72도면 여기가 63도, 여기도 63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126도 나오게 되는 거죠. 63도, 63도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얘는 몇 도?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DOG의 크기는 126도에서 45도만 빼주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81도 나오게 되겠고요. 자, 넓이 구하러 갑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삼각형 EBG의 넓이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FBG의 넓이를 구해도 관계없으심. 자, 조건 GF의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2A로 나와 있어요. GF의 길이가 2A로 나와 있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형 EBG의 넓이는 2분의 1 2A 곱하기 5와 같다. 그래서 5A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강에서 마지막 2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은 지금 봤더니 삼각형 A, B, C 지금 나와 있고 이 그림에서 각 ADF와 FDE의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각의 크기를 줬어요. 그리고선 DFC의 크기를 물었네요. 자, 요 각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다각형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고 합동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이용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학생들 풀어내는 거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을 돌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돌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똑같은 식이 나오고 지금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얘를 구해내라고 했고 각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이 똑같으니까 요거 A라고 놓고 요 각을 똑같으니까 B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단서 나와 있는 거 A, B, C의 크기가 70도, 이 각의 크기가 지금 70도라는 거고 이 각의 크기가 80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각도만 표현을 해도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막 당황스러운데 X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림은 뭔가 봤더니 X의 크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요 부메랑 모양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부메랑 모양에 의해서 각 X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작은 a 하나, b 하나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x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메랑 각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세 개 각의 합과 같다라는 것쯤은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그대로 바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이다라는 거를 두 번만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삼각형이 두 개 나와 있거든요. 자, 삼각형 ABC에서 자, ABC에서 지금 내각의 총합이 180도가 돼줘야 하니까 A와 B 두 개를 더해주면 몇 도가 나와야 되냐면 110도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에서도 각 A와 EA를 더해주면 몇 도가 나와줘야 되냐면 100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하고 A 더하기 B를 해주면 되는 거 A하고 EA, EB가 지금 나와 있죠? 두 개씩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씩을 더해주면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놓으면 정말 땡큐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2로 나눠주면 끝 되겠습니다. X, A 더하기 그리고 각 A 더하기 A하고 B를 더했더니 몇 도? 105도가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DFC의 크기도 105도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